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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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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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은님, 네,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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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데이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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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데이터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릭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칸커버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눔나님, 은은아이칠님, 최승범님, 초록도롱용님, 에쿠자님, 넷플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제이스전1891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데이터릭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올릭 숫자 4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같이 녹화를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쯤 되면 네. 이제 김 팀장이 예견을 하고 근황을 이야기할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안 물어보려고? 아, 어떻게 물어봐줘. 지냈습니까, 김 팀장? 네, 잘 지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한 번 녹화 빠지면 이게 한 달 만에 만나고 이래요, 그죠? 우리가 그죠. 2주 텀으로 두 번씩 녹음하다 보니까 네, 네, 완전체가 모인 지 또 꽤 된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죠? 네, 청취자분들은 아쉬우시겠지만은 요 다음 회차에는 우리 박 박사가 함께 할 겁니다. 네, 기대해 주시면 아마도. 좋겠습니다. 아마도. 네, 네. 네, 아마도. 네, 저는 이제 그간에 제세할 일이 또 있어 가지고 네, 책 음, 작업 최근에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책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 네, 이번에 와. 17세를 출간을 했습니다. 야, 와, 진짜 17세는 진짜 17세. 대단하다. 네, 얼마 야, 전에 인제 네, 출판에 인쇄에 들어갔고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서점에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 이 아니, 야, 청취자분들의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챗GPT가 이렇게 기세 등등한데도 김 팀장의 음. 책이 잘 팔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 제가 대답해야 돼요? 아니, 제가 그럼 저자한테 물어보지 누구한테 물어봐. 글쎄요. 네. 일단은 책이 쉽다. 음. 쉽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쉽게 외우는 저는 항상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음. 되게 뭐 고급한 기술을 설명한다기보다 최대한 이제 처음 코딩하는 분들, 데이터 분석 처음 하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음. 해서 네, 거기에 인제 중점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책을 쓰거든요, 항상. 그래서 책 음. 보는 분들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른 책 보고는 잘 이해 안 되던 게 이 책 보니까 좀 이해가 된다. 네, 그래서 아마 초보자분들이 서로 좀 추천을 해 주시거나 하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도 18세, 19세, 20세까지 찍기를 기원을 합니다. 네. 네. 조 과장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음 저는 감기 몸살이 걸려 가지고 아이고. 이 어. 따뜻한 날씨에 새벽에 막 추워서 그러게요. 왜 추운데 몸살 걸리면 근육통도 있고 예. 땀은 어. 나고 막 되게 복합적인 증상들이 작용을 하잖아요, 몸에.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새벽을 보내고 약을 먹고 어. 이제 버티고 있는데 역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아. 아이고. 지금 네. 약 기운으로 방송하는 거군요. 아, 그렇죠. 어. 아, 근데 네. 감기 저는 걸린 거 치고는 목소리 상태는 되게 좋네. 근육통이랑 오한이 있고 음. 다른 감기의 재증상은 좀 없는 편이에요. 아. 음. 그나마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지금 녹화 방송 송출되는 날짜 기준이 아니라 인제 5월 28일, 지금 녹화 네. 날짜 기준으로 인제 하루 전인 어제 하이파이브라는 HR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아. 예, 네네. 거기 가서 인제 그
저희 동료였던 지금은 이직하셔 가지고 다른 회사로 가신 전소영 님이라는 분이랑 아. 하이퍼 퍼스널라이즈드 HRD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발표를 어. 네. 하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데이터릭 아. 들어보신 분 있냐고 이렇게 손 들라고 했는데 그래도 네. 한 10대 분 넘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 분이요? 네, 오. 광고를 하고 어. 왔죠. 아니 그 어. 10대 분이 왜 좀 적은 숫자냐면 1,800명 정도 모인 정말요? 컨퍼런스였고 한 공간에 1,800 명이 들어가요? 엄청 그러니까 큰 인제 거 키노트 하는 데는 예. 1,800 명짜리고 분반을 아. 4개 분반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갔던 곳에도 한 200-300명 정도는 앉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 생각보다는 적은 그렇군요. 숫자였지만 네. HR 하시는 분들도 예 '데이터릭 많이 들으시고 아니에요. 있구나.'라는 걸 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안 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까지 하면은 훨씬 더 뭐가 많을 것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뭐가 부끄러울까? 음.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기은 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6월 달에 제가 지금 속한 데이터 시각화 미덕 보다에서 또 오프라인 미덕을 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 6월 그렇군요. 25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이제 저희 네. 5번째 미덕 데이터 저널리즘을 주제로 이제 강남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고것 때문에 쪼끔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 시험은 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네. 시험이 아니라 그거는 프로포잘 네 하지 않으셨나? 프로포절. 아니야. 그죠? 데이터 자격 시험 아니야? 저희 데이터 자격 시험이에요. 어우 정신없어. 논문 자격 시험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프로포잘. 논문 자격 시험을 대체해서 저희 학과에서는 이제 프로포절을 음. 진행을 하는데 그거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축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본격 논문 쓰기 시작이군요. 맞아요. 이제 IRB 어. 같은 거 넣고 이제 논문 쓰는 작업 아 진행해야 심사 됩니다. 그 실험 연구를 하시나요? 조사 연구를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하세요? 네. 실험 연구를 계획하고 실험 있습니다. 연구. 네네. 그렇군요. 모쪼록 무사히 네.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저희 방송에서 논문 소개해 주시고 디펜스도 해 음. 보시고. 네. 너무 그 네. 그러면 계획대로면은 최종 논문 발표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계획대로 순탄히 간다면? 이제 다음 학기 한 뭐 12월 이 정도에 진행을 음. 아. 해서 예. 이제 내년 2월 졸업합니다. 그러면 진짜 음.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파이팅 기쁜 상상만 하시고요. 해도 소식을 행복. 네. 네. 그러다음에 네. 또 박사 끌려가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아 아. 박사 생각하고 계세요? 점점점. 점점점. 네. 아직 박사 항상 생각은 안 하세요? 아 다 열어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네. 네. 그렇죠. 네. 지금은 일단은 교수님들한테 좋게 보여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죽어도 안 해요."라고 하는 "얘기할 수 없다." 네. 모든 걸 날카롭다. 김 열어두겠다라는 팀장. 표현을 하셨네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방송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제가 지난번에 그 HR과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체형에 그 대한 한 이야기를 좀 회에서 네. 끝내려고 했던 그 방대했던 네. 이야기 네. 말씀하시는 아 이거 건가요? 16부작이잖아. 16부작. 제가 오늘이 2 편. 목차를 7개를 갖고 왔는데 그걸 한 회에 끝내려고 했다가 목차 1 음. 개만 하고 끝났다. 그때 이제 제가 맞아요. 체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 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욕심을 버리고 '가능한 데까지만 하자.'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아. 배치, 순환, 승진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네. 여러분은 공교롭게도 두 분 다 회사 생활을 아직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네. 저 해 봤어요. 왜 이러세요? 잠깐이지만 어 네. 스타트업에 잠시 몸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승진을 했던 적이 있나요? 그 스타트업에서? 승진이요? 제 네. 위로는 대표밖에 없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바로 승진하면 어떻게 시대별로. 되는 거죠? 네. 예. 가까운 사이였군요. 네. 네. 그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 이제 저희가 HR의 프로세스를 따라서 AI나 혹은 데이터 분석의 활용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채용을 해서 이제 사람이 뽑히게 되면 배치를 합니다. 그죠? 근데 배치도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일단 뽑아 놓고 그다음 배치를 시키는 거죠. 이른바 육군식입니다, 음. 육군식. 네. 굉장히 육군이요? 많은 육군이 그렇잖아요. 육군이 특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거 말고 보병을 많이 뽑아서 인제 배치를 시키잖아요. 그죠? 음. 김 팀장은 육군 나왔죠. 네. 네. 그렇게 육군으로 하지 않나요? 들어가서 네. 전경으로 제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니까. 뽑아 네. 놓고 제가 전경이 인제 될 거라는 거는 이제 훈련소에서 알게 되는. 이런 식의 회사가 있고 공군의 경우에는 쪼금 다릅니다. 특기가 있습니다, 특기. 아. 네. 특기병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음. 일부는 이제 훈련소에서 시험을 보고 1 차, 2 차, 3차 지망을 써서 시험 성적 순대로 직무를 배치하기도 합니다. 이제 회사도 아 공군은 마찬가지인데요. 전부 그렇게 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네, 그렇군요. 대부분이. 네. 조과장은 어디였어요? 저는 군수 부서였어요. 군수 군수 물품 부서를 그럼 담당하는 지원을 부서.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쵸. 그러니까 뭐 1 지망 어. 군수부서, 2 지망 총무부서, 3 지망 뭐 음. 회계부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엑셀을 좀 잘 다룬다 그러면 군수 부서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 약간 단기 학과처럼 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3 주간에 걸쳐서 인제 군사 과목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시험을 봐요. 그러면 직무 선택을 먼저 하는 시험을 보고 그 직무 학교에 가요. 음. 그러니까 2번 시험을 봐요. 한 번 첫 네네. 번째 시험 본 거 가지고 그 직무 학교에 가고 그 직무 음. 학교에서 또 한 번 시험을 봐서 자대 배치를 받아요. 음.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성적순이다, 군대도. 훈련소에서 학교를 다니는 거군요. 그렇죠. 공군은 좀 음. 네 들어갈 때도 시험을 그렇군요. 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죠. 회사도 음. 똑같거든요. 회사도 요즘은 그런 회사가 좀 적긴 한데 과거에는 예를 들면 이과생들을 왕창 뽑은 다음에 이제 배치를 시키죠. 네. 배치라는 게 뭐 특별한 원리 원칙 같은 게 쪼끔 덜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한 부서에 팀장님들 정도 급끼리 협의를 해서 뭐 "이 친구는 내가 데려갈게요. 저 친구는 제가 데려갈게요." 이런 식으로 인제 배치를 시키는 거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채가 많이 없어지고 경력 채용이나 신입 채용이라고 하더라도 딱 특별히 포지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뽑히기 전부터 어느 부서에 갈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지금까지는 다 사람이 결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결정하는 게 과연 공정하고 옳은 걸까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른바 농담 삼아서 쓰는 표현으로 취업 사기라고 이야기도 가끔 하는데 나는 A라는 직무로 소개받고 어 음. 이제 입사를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미안하지만 그 직무는 이제 없어졌고 B라는 직무로 가야 돼."라고 해서 인제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된 경우도 음. 청취자 여러분들 음. 중에 직장인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음. 그리고 인제 입사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것도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HR 직무니까 HR 직무로 예를 들면 HR이라는 큰 대직무 안에서 세부 직무를 이제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HR 중에서도 채용이 있고 뭐 보상이 있고 교육이 있고 임원 인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HR 직무 음. 안에서만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HR 전문가로 크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커리어 트랙을 가진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뭐 예를 들면 시니어급들한테 물어보면 뭐 대부분 그 직무만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에요. 마케팅만 20 년, 뭐 HR만 20 년, 재무만 20 년 음.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고 물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뭐 엔지니어였다가 HR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떤 회사들은 크게 뭐 한 두세 종류의 직군으로 나뉘어서 순환 근무를 되게 많이 시키는 회사가 있어요. HR로 들어가더라도 뭐 재무를 갑자기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어. 전략 기획을 음. 하고 이런 식으로. 물론 R&D나 개발로 넘어가진 않죠. 근데 인제 갈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게 조직 규모에 따라 그런 특성이 있는 거겠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인재 육성 철학이랑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일부러 다양한 조직을 경험해 보는 게 좋다는 철학이 있는 곳들도 있고 네네. 네. 한쪽으로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고 보는 네. 조직도 있고 그런 차이인 거군요. 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여러 회사들을 보면 그 두 가지 철학을 둘 다 경험을 했거든요. 네. 저는 인제 주로 하나의 직무만 오랫동안 하는 회사에 오래 있기는 했지만 일부 거쳐 갔던 회사 중에서는 HR 부서 내에
영업 출신도 있고 엔지니어 출신도 있고 이런 마케팅 출신도 있고 음. 이런 회사도 있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음. 음.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 인제 분야의 전문성이 없어도 일하는데 무리가 안 되던가요? 조 과장이 경험하기에? 무리가 있기는 한데 그런 건 음. 시스템이 받쳐줍니다. 시스템과 매뉴얼이 뒷받침을 해 아. 줍니다. 아. 음. 그럼 그리고 도메인의 일부는 전문성보다는 음. 그냥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쵸. 도메인 그리고 또 knowledge보다는. 일부는 그 직무만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중심을 잡고 계시긴 해요. 근데 인제 음. 전반적인 인재 육성의 철학이 이런 두 가지 타입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사실 세부 직무에서 왔다 갔다 순환하는 경우는 좀 심플해요.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주기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가 채용으로 입사해서 한 4년 정도 하잖아요. 그럼 그다음 보상으로 옮기거나 평가로 옮기거나 이렇게 3-4 년씩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한 15 년에서 20년 정도 차가 되면 리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더 역할을 음. 할 때 뭐 평가 보상 팀장을 할 수도 있고 채용 팀장을 할 수도 있고 인재 육성 팀장을 할 수도 있겠죠, HR로 하면. 이렇게 팀장을 하다가 인제 더 위에 올라가기 전에 인제 뭔가 하나 자기의 주특기 같은 걸 정하게 돼요. 임원 인사를 정말 이제 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노무 업무를 주로 한다든지. 그러고 이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면 이제 임원이 돼서 전반적인 조직 관리를 포함한 성과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음.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회사를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직무를 순환하는 걸 선호하세요? 아니면 하나의 직무에서 깊이 있게 계속해서 어 경험을 쌓는 게 본인의 선호에 더 가까우세요? 저는 여기서 하나의 직무의 순환이라면 전문성. 대 섹션은 정해져 있고 말하는 거죠? 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인사 조직 내에서 순환인 거죠, 순환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직무만 음. 깊이 파는 거, 여러 직무를 경험하는 거 둘 중에 어디를 더 선호하시는지. 그러니까 기은님 여기서 먼저 말씀해 직무라고 주시죠. 하면은 어. 인사로 갔다가 어디 영업으로 갔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직무를 순환한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 하나의 직무를 깊게 어. 판다라고 하면 채용 뭐 이제 뭐 평가, 육성 이런 식으로 그 직무 안에서 도는 거.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직무 안에서 도는 거요? 예. 아. 기은님은 한 직무만 파는 거? 아니요. 그렇게 그 안에서 순환하는 거면은 저는 순환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영업도 했다가 마케팅도 했다가 뭐 이렇게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HR 아아 직무 안에서 뭐 육성 안에서만 하는 거? 갔다가 네. 음. 안에서만 노는 거. 네. 김 팀장은요? 저도 동일 직군 안에서 세부 조직이 달라지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아예 다른 성격으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음. 음. 근데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부 직무를 깊게 그러니까 그 하나의 직무를 깊게 파는 경우에는 전문성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근데 사장이 되진 못해요. 아. 아 회사 전체를 모르게 될 수 있는 거군요. 그쵸. 예. 이해했죠. 음. 어. 사장님이 되진 못해. 음. 사장님은 어쨌든 바라지 직장인이 갈 않아요. 수 있는 바라지 않아요. 어? 어쨌든 바라지 않는데요, 기은님은. 저도요. 네. 월급 받고 어쨌든 사는 게 네. 특정 음. 지위 위로 올라가려면 사업 전체 비즈니스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직무들이 좀 있어요. 전략 직무라든지 음. 특히 회계나 재무 쪽을 좀 그렇겠네요.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재경 직군이라든지 이런 데 음. 거쳐야 돼요. 근데 HR만 계속한 사람은 아무리 높게 올라가도 이제 CHO 그 음. 음. 정도까지밖에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근데 웬만한 음. 큰 기업 아니면 CHO의 직위로 보면 뭐 상무, 부사장 정도까지일 뿐이지 사장 단위로 올라가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하. 여러분이 요거는 이제 어떤 입사 시의 팁이라면 팁이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엔지니어, R&D 이런 쪽이 강한 회사의 업을 갖고 있다. 근데 나는 문과다. 그러면 그 회사에 가서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그래서 뭘 만약에 네. 사장까지 간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 네. 회사에서 수십 년 동안 근속하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잖아요.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네. 사장을 내부 승진으로도 많이 하지만 외부에서 영입도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아. 외부에서 외부에서 영입할 때 조건 왔다고 중에 하나도 하더라도 네네. 그쵸. 음.
그래서 음. 사장으로 외부 영입되는 경우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컨설턴트 출신들이 많은 이유가 컨설턴트는 그 업상 음. 여러 가지 직무와 그렇지. 직종과 산업을 다 간접 경험하니까 그런 분들이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아하. 요거는 이제 꿀팁인데 여러분이 그래도 뭔가 큰 포부를 가지고 임원 이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트 공시에 들어가셔서 임원들은 다 음.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음. 들어가면 임원분들이 어디로 어떤 가는가? 학교에 어느 어. 전공을 했는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어. 재밌네요. 근데 그걸 봤는데 근데 다 이공계야. 그러면 그러면 내가 근데 문과야. 그럼 거기에선 살아남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지. 아. 음. 그러니까 조직의 문화를 가늠할 수 있겠군요. 네. 근데 어떤 회사는 음. 화학 회사여서 사별로. HR도 화학 전공자, 재무 출신도 화학공학 전공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사업을 알아야 되는데 사업이 화학 산업이라고 하면 그런 경우도 있기 음. 때문에 정말 이제 진심을 다해서 이제 입사를 준비하거나 뭔가 커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트에 들어가셔서 음. 공시 정보에서 임원분들이 어느 학교 출신이고 어떤 전공을 했는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 이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인재 배치나 승진이 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럼 진짜 그 꿀팁이네요. 회사의 음. 실세가 어느 학교 어느 전공인가 이런 걸 알고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재미있는 음. 점은 뭐 회사 얘기해도 되겠죠. 삼성 같은 경우는 임원분들의 학교가 굉장히 다양해요. 삼성은 음. 그 GSAT라는 시험을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거의 안 봐요. 그래서 인제 전국에 음. 정말 다양한 학교 출신들이 그 안에서 경쟁을 하고 오로지 성과만 가지고 임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실제로 뭐 채용 담당자들 이야기를 서로 들어봐도 보통 우리가 이제 스카이라고 하는 뭐 스카포라고 하는 그런 학교들에서 많이 대기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그 스프레드가 되게 넓어요 정말. 되게 넓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근데 음. 특정 모 회사를 가면 고학벌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임원분들도 대부분 뭐 이제 우리가 들으면 알 만한 학교로 쫙 배치가 된 경우가 많죠. 어느 모 회사요? 또 삼성 말고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삼성 삼성이 특이한 말고 거네. 삼성 문화가 특이한 거라고 삼성 봐야겠네. 예 삼성 말고 뭐 5 대 기업 10대 기업은 비슷하게 학벌이 좀 이제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구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보면 되는데 2024 롯데 임원 인사 뭐 이런 네. 식으로 그 구글링을 하시면 10대 그룹 임원 인사. 정도는 임원 인사가 뉴스로 나와요, 신문에. 음. 음. 뉴스로 보도가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음. 이번에 상무가 누가 됐고 부사장 누가 됐고 전무가 누가 됐고 사장이 누가 됐는데 어느 학교 출신이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 서울대에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어쨌든 이제 삼성은 심심치 않게 뭐 예를 들면 지역 지방대 출신의 사장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커리어를 잘 쌓는 분들도 종종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겸사겸사 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네. 본인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에 가는 게 또 좋기도 할 테니까 말씀을 드려 봤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한 3년 정도 똑같은 직무의 일을 담당했어요. 똑같은 일을 했으면 이제 슬슬 옮길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옮기게 될까요? 실제 직장에서는. 그 어떻게라니? 일만 천년만년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어떤 뭔가 식으로 네. 옮기게 될까요? 신청을 하지 않을까요? 신청. 또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옮기고 음. 싶다. 음. 아니면은 그런 옮기는 사이클이 있어 가지고 음. 대충 예를 들어서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연말에 내가 이제 부서 음.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니까 어 음. 그런 걸 이미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FA 제도라고 들어보셨죠? 프리 에이전트라고. 아 네네. 야구 같은 경우 이제 자유의 몸이 된 프리 에이전트 소속 그러니까 프리 에이전트가 된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 각 팀이 그 어떤 특정 선수를 데려가기 위해 막 몸값을 협상하고 어떤 선수가 어떤 팀에 갔다 이런 게 뉴스로 나오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요즘에 회사들은 연말이 되면 그 구성원들 면담을 다 하거든요. 근데 그때
1차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밝힙니다. 일단은 이제 "이동을 하면 좋겠다." 혹은 음. 그러니까 리더가 구성원에게 인사팀하고 상담한다는 아니요. 얘기죠? 일단 본인 직속 상사랑. 아 상사하고 어떻게 네네네. 하고 싶냐 이렇게. 인사팀에 먼저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면 싸가지 없는 왜요? 사람이 됩니다. 아. 어. 그러니까 기본은 자기 직속 리더랑 상의가 끝난 네. 상태에서 인사팀에 얘기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 음. 보세요. 인사팀에 내가 먼저 얘기했어. 그러면 거꾸로 인사팀이 "팀장님이랑 상의 되신 거예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음. 그리고 거기서 오케이 한다고 하더라도 팀장님이 인사팀한테 들어 그거를. 김 사원이 다른 팀에 가고 싶대요."라고 이야기하면 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게 자기 직속 일반적인 상사랑. 건가요? 아니면 조직마다 다른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내 일반적이에요. 상사한테 얘기하기 전에 인사팀에 먼저 얘기하면은 "싸가지 없다."라는 음. 그런 인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그 음. 평가와 이동의, 그러니까 인사 부서에서 전반적인 이 HR을 담당하지만 개인 구성원의 인사권은 팀장한테 있습니다. 1차적인 인사권은. 그건 개별 팀장이 팀의 갖고 있는 고유한 팀장한테. 권리예요. 어. 네네네. 그래서 막말로 음. "절대 못 보내." 이러잖아요. 그럼 못 가요, 구성원이. 음. 음.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건가요? 그 학교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 안 하고 교감 선생님한테 먼저 얘기하는? 그러면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새끼가' 이렇게 되는? 그렇죠. 비슷한가요? 예. 비슷한 비유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팀에 절대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예. 왜냐면 갈 때 가더라도 좋은 이제 이미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이랑 음. 잘 협의하는 음.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팀장님이 연말이 돼서 '아 이 친구가 이제 경험을 쌓다가 다른 직무도 해 보고 싶구나.' 혹은 '다른 팀도 가 보고 싶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면 연말 정도 돼서 이제 FA 시장에 이제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느 팀에서는 "누가 음. 이동하고 싶대." 어느 팀에서 "누가 이동하고 싶대."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면 이제 인사팀에서 아. 거기서부터 개입을 해서 배치를 하는 거죠. 아. 아 트레이딩 FA 카드가 이렇게 시장. 판에 깔리는 거구나. 그쵸, 그쵸. 그리고 내가 팀장 음. 입장이면 김사원이 빠졌으면 누군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음. 빠진 만큼 TO가 생기는 그런 그쵸. 구조인 근데 거네요. 만약에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있으면 신규 채용을 할 수도 있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다른 팀에서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을 우리 팀에 데려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 배치가 되게 어려워요, HR 입장에서 보면. 그러겠네. 모든 딱딱 사람의 맞춰서 니즈를 어디에 맞춰야 넣어야 되거든요. 되니까. 네. 음. 그 아 야구 FA 어렵겠네. 시장이나 축구는 음.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FA 시장에 나온 선수한테 돈 제일 많이 부른 구단이 우선권을 가지고 그 사람 데려가는 땡겨가면 거거든요. 되니까. 아 그쵸. 근데 그러네요. HR은 그게 쉽지 않다. 배치와 순환이. 그래서 예. 그래서 아. 이런 인사 시즌 되면은 인제 같이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어. 근데 그게 마찬가지로 팀장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팀장 위에는 이제 담당급 보통 이제 임원급이 있으니까 임원이랑 또 상의를 하겠죠. 근데 보통은 팀장 정도 되면 그 사람이 "어디 가고 싶다." 이런 거를 본인의 의사를 펼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인제 임원들이 보고 조직의 차원에서 관리를 위해서 순환 보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통보식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인사랑 상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제 팀장급부터는 음. 약간 내가 보기에는 개인의 의사가 잘 반영이 되지 않는 회사의 소속에 좀 더 가깝게 되는 것 같아요. 아 회사의 팀장. 자원에 가깝게 되는 것 같아요, 팀장 정도 음. 되면. 음. 음. 그래서 1년 근데 만에 팀장 바뀌는 경우도 위에 많고. 있는 임원들이 그 팀 내에서 일할 개인들의 성향과 역량을 파악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팀장 담당 임원은 팀장들을 잘 파악하고 있고 팀장은 구성원들을 잘 파악하고 아. 있는 거죠, 팀원들을. 음. 예. 음음음. 그러니까 또 담당 임원은 그 위에 또 본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인사가 순차적으로 일어나요. 임원 인사부터 쭉쭉쭉쭉쭉쭉쭉.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 근데 음. 이걸 이제 HR이 중간에 개입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인제 여러 가지 배치와 순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배치와 네. 순환이 끝났어요. 근데 그게 잘 된 배치와 순환이라는 걸 누가 알까요? 이게 잘 됐다라는 걸 누가 아느냐? 음. 임원들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면 음. 좋은 거죠. 그치. 아무도 모르지 뭐. 그죠? 음. 그 그리고 내가 배치된 사람의 만족도를 통해서 뭔가 볼 수는 없나요?
그건 되게 어 나중에 알 수 있지 않아요? 아주 오래 지나야? 음. 근데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배치된 사람의 만족도나 그 사람의 어떤 뭐 행복도 이런 걸 조사하진 않아요. 그냥 배치하면 끝이에요. 음. 뭐 아. 본인이 불만 있으면 불만을 토로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결정되는 대로 따르긴 합니다. 아. 직무 만족도 같은 것을 매년 조사하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뭐 배치 때문에 뭔가 발생을 하거나 불만족이 연결지어서 분석하진 예 그렇진 않는다. 않아요. 네네. 음. 아. 자 근데 그냥 애뉴얼하게 하는 이런 거지. 순환과 배치가 그나마 잘 돌아갔던 때는 사회와 뭐 기술과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었을 때는 뭐 배치해도 되고 순환해도 돼요. 근데 인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왔을 때 이게 어려워지냐면 큰 기술의 변화와 산업의 몰락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음음. 뭘 예를 들어 볼까? MP3 근데 만드는 부서가 부과장님 있었어요. 네. 왜요? 제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다음 얘기로 아 넘어가기 그럼요. 전에? 아니 네. 지금 얘기한 게 전 되게 인상적인데 네. 배치를 한 다음에 배치가 잘 됐는지를 평가하지 않는다면 네. 무엇이 잘 된 배치고 무엇이 잘 안 된 배치인지를 알 수 없다면 네. 그러면 배치를 잘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배치를 잘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할 수 있냐? 네. 네. 배치가 잘 음. 됐다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냥 랜덤하게 하는 거나 음. 고심해서 하는 거나 그 아웃풋이 평가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일단 잘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예. 일단 그 포지션마다 요구하는 잡 디스크립션 수준은 아니더라도 수준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내 자리에 있던 사람이 누군가 나갔을 때 새로운 사람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 새로 올 사람은 최소한 뭐 HRD 석사 학위가 있고 뭐 우리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들을 좀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아주 명시적이진 않더라도. 아. 그래서 그런 근데 조건들에 맞는 사람이 음 오면은 '이번에는 배치가 잘 됐다.'라고 어느 정도는 음.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팀장 배치 입장에서. 제가 네. 인제 배치 관련 담당 HRM은 직접적으로 해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보통은 음. 어떻게 평가되냐면 연말에 갔을 때 그치. 어. 팀장이 음 "오 새로운 그래. 친구 일 잘하더라." 어. 음. 그치. 어. 아니면 '아 이번에 온 걔 좀 걔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치. 어. '잘못했다.' 혹은 이렇게. 그 사람이 퇴사해. 너무 안 아 맞아서 아. 퇴사해. 적응 못하고. 어. 아 그건 되게 중요한 지표네. 그쵸. 그런 게 있을 그러니까 때는 이게 인제 뭔가 아 보겠지만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네. 안 하는 건 그렇죠. 아니네요. 그러니까 음. 네. 인사팀에서는 어느 조직에 이번에는 좀 잘 됐더라 혹은 어느 쪽은 잘 안 됐더라 그러면 '다음번엔 좀 더 신경 써 주자.' 이런 식의 생각은 갖고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다음 순환 돌 음. 때 저기 먼저 챙겨 주자.' 이런 얘기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쵸. 정성 이번에 평가를 손해 하는 봤으면 거네. 다음번에 쪼금 더 챙겨 어. 주고 그런 게 있죠. 아 그렇군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가 배치와 됐어요. 순환이 결정이 음. 되는데 이 중에 음. 인제 특별한 집단이 있어요. HR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처음 들어보는 개념일 텐데 보통 HPI라고 합니다. HPI? High Potential Individual 혹은 뭐 음. High Performance 고성과자? Individual 이렇게 어. 고성과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분들은 좀 특별한 트랙을 타요. 빠르게 어. 승진한다든지 아까 오. 이야기했잖아요. 사장님이 되려고 했을 때에 거쳐가야 되는 부서들, 재경부서, 전략부서, 뭐 HR 부서, 해외 영업, 마케팅 이런 식으로 회사의 전반을 걸치게끔 승계 계획이 있어서 그걸 막 이렇게 따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될성 푸른 놈 찍어 놨다가 위에서 특별 관리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집단도 인아웃이 있어요. 음음. 계속 그 집단 안에 있으려면 예를 들면 3 개년 평균 평가가 S 이상이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아. 아 기준은 있고. 네. 그러니까 SAA 뭐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뭐 A 이상이어서 그 집단에 속해 있었는데 성과가 BBA 이런 식으로 낮아져. 그럼 아웃되기도 하고 그래요. 아. 음음. 그리고 보통 석세션 플랜이라고 해서 승계 계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팀장 정도 되면 내가 이 다음 팀장을 누가 시킬지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음. 임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일반적인 직원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HPI가 아닌 직원들의 배치와 순환이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이 하나 있고 그리고 HPI 특히 사업가나 사장을 키우기 위한 임원을 키우기 위한 그런 특별한 트랙들이 공존하는 형태가 이제 회사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음. 네. 그럼 이게 인제 누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속해 있는지를 일반 직원들이 서로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인비예요. 아 서로 몰라요? 근데 어. 티내는 경우도 좀 있지. 왜냐하면 하이 자기는 알아? 퍼포먼스 하이 포텐셜 인재들이 들어간 교육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조용히 다녀오는데 아. '아 이번에 또 교육 아. 들어가게 됐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 음. 그렇구나. 그럼 사람들이 간접적으로는 알아요. '아 저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아는 경우도 있죠. 아. 음. 음. 그리고 뭐 30대 중반 후반인데 상무가 됐어. 그런 경우는 뭐 당연히 음. 간접적으로 알게 금방 되겠죠. 티가 나게 잘하는 분들이겠네요. 음. 네네. 음. 그래서 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스타트업이나 뭐 예를 들면 500명 미만, 1000명 미만의 회사는 이런 걸 갖추는 회사가 좀 드물긴 해요. 승계 계획이라든지 이런 배치 수량 계획. 근데 대기업 집단이라고 부르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걸 갖추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석세션 플랜이. 왜냐하면 A라는 사장님, A라는 본부장님, 뭐 A라는 상무님이 지금 되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천년만년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다음 음. 사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다음 사람도 한 명의 후보만 있으면 안 돼요. 1 명, 2 명, 3명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음. 다음 타자. 그치. 네. 누가 사고 칠 수도 있고 음. 아플 수도 있고. 음.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와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음. 제가 설명드린 일련의 과정 중에서 데이터가 음. 혹은 AI가 쓰는 프로세스가 있을까요? 현재 기준으로? 아까 성과 평가할 때 그 정도. 사용이 될 것 같고 음. 직무 만족도도 어느 정도는 배치할 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음. 그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서베이 음. 지표들이겠네요. 예. 음. 그 정도 있지 그래서 않을까요? 데이터가 사실상 거의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아. 그 순환과 배치의 데이터와 AI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사실 되게 막연한 상태인 와.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네.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임원이에요. 그러면 팀장들을 15명 데리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팀장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포지션을 데이터와 AI 기반으로 추천을 했을 때에 그 임원이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음. 음. 찰떡궁합이 돼야 되거든 정말. 음. 음.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음. 싶었는데 그 성격 검사 지표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아요? 조직 배치할 때? 그 예를 아니요. 들면은 그렇진 리더를 않아요. 결정한다든가 리더 내 종업원이 예를 들면 누가 T라면 뭐 어떻게 한다든가 MBTI를 음. 맞춰 음. 가지고 궁합이 맞는 사람끼리 몰아준다든가 뭐 이런 거 전혀 안 음음. 하나요? 그런 건 안 하는 것 같고 MBTI는 뭐 농담이고 예전 성격 검사를 네네. 활용하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냥 그래요? 어떤 식이냐면 음. 근데 내가 김 팀장한테 물어보고 싶다. 김 팀장이 상무예요? 임원이에요? 네. 근데 팀장 15 명이 있는데 그중에 네. 정말 중요한 팀장 자리가 2 자리 있어요. 네. 근데 AI와 데이터가 추천해 준 이 팀장들은 나랑 잘 모르고 되게 못 믿어온 팀장들이야. 네. 근데 내가 선호하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2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AI와 데이터가 추천하는 지수가 되게 낮아. 음. 음. 근데 어쨌든 배치의 권한은 김 팀장한테 있어요. 그럼 김 팀장은 AI와 데이터가 추천한 사람을 앉힐 거예요? 아니면 김 팀장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앉힐 거예요? 이렇게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한다고 해서 내가 따라가 줄 것 네. 같아요? 근데 우선은 네. 이게 실제로 대답을 있는 먼저 상황이에요? 해. 아니 일단 그럴 이런 게 수 실제로 있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럴 수 그래요? 있죠. 근데 AI와 데이터가 추천해 주는 결과를 그냥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추천이 되었는지 이유를 뭔가 설명을 해 주지 않나요? 이유도 설명하죠. 이유를 음. 설명하더라도. 그러면 쪼금 다른 근데 질문을 해 저는 볼게요. 어떻게 생각을 음. 하냐면 네. 만약에 이 사람이랑 내가 만나서 몇 년 동안 되게 오랫동안 조직을 계속 끌고 갈 거다 그러면 저는 제가 믿는 사람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음. 만약에 조직 구성이 여러 번 바뀔 거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저는 데이터를 따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음. 알고 있는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의 수에는 분명히 한정이 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조직이 변화하면서 그때마다 제 판단이 계속 맞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음.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내 그 마음을 따라가겠죠. 믿음을 따라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큰 조직에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음. 저는 느끼는 바가 뭐냐면 네. 어 직무 순환이나 배치에 사실 2022년 기사를 보면 KB금융그룹이
AI로 영업점 이동 배치 시스템을 금융권 최초로 선보였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은행. 그래서 인사 예. 투명성이 개선됐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그다음 어떻게 사실 됐을까? 그다음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긴 하죠. 근데 인제 음. 음. 실제로 인재 순환 배치를 맡고 있는 HR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좋은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약간 데이터와 반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정확하다는 게 예. 사람이 더 그 뭐랄까요? 다이내믹스를 잘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무엇에 비교해서? 음. 데이터와 AI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라는 사람의 인사 데이터가 모여 있다고 쳐요. 그럼 그거는 정량화된 아. 지표나 뭐 어떤 인사 주변의 데이터에 평가나 이런 대해서? 게 있겠죠. 예. 근데 네네. 이 데이터가 아무리 잘 정제되고 잘 모였다 한들 인사팀에서 바라본 오랫동안 지켜본 그 사람의 평판 혹은 그 사람이 음. 이동할 곳의 리더와의 관계 뭐 이런 맥락들을 다 고려해서 배치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뭐랄까요? 그러면 근데 결국에는 그거는 네. 어 그럼 결국에는 지표화되지 않은 맥락에 뭔가 큰 힘이 있다는 건데 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지표화할 수 있는지 그거를 고민을 그러니까. 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요? 예. 네. 아니 평판이랑 관계라는 네.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데이터화하지 않은 음. 것에 문제가 있는 거지. 평판과 지금까지는 관계도 뭐랄까 데이터화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이제 어렵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렵죠. 걸 데이터화한다는 거는 실제로 평판이나 뭐 여러 가지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부서 배치나 승진에 쓴다는 걸 의미하니까 거기에서의 또 어떤 반감이 있을 수 있어서 데이터화를 못하는 거일 수도 있죠. 음. 음. 그래서 이제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금 만약에 지금의 인사 데이터를 이용한다 그러면 빤하잖아요. 그거를 음. 가지고 인사 배치한다 그러면 당연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그쵸. 드네요. 그리고 김 팀장이 많이 음. 간접적으로 경험했겠지만 인사 데이터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한 심지어 개인에 고가도 대해서 사람들이 못 믿는데. 어 한 음. 개인에 대해서 회사가 갖고 있는 정보가 되게 부실해요. 음. 그래서 그거를 그렇죠. 뭐 아무리 좋은 AI에 넣는다 한들 이제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상무에서 전무 승진을 한 대상이 되면 그게 그룹 지주회사로 권한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10 명이 넘는 사람한테 전화 인터뷰를 해요. 이 상무님이 어떤 분인지. 아 평판 줘야 한다고? 평판 조회를 정말 빡세게 해요. 해야겠네, 해야겠네. 예. 그래서 뭐 행동 기반 인터뷰도 하고 이제 여러 복수의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계속 추적해 가지고 누가 오른쪽에 더 속하는지 뭐 이런 것도 찾아내기도 하고. 근데 음. 그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하기 되게 어렵다. 근데 만약에 정말 그걸 데이터 기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시스템을 사용할 때 수도 없이 쌓이는 로그 정도의 음. 데이터 같은 게 계속 뭔가 어딘가에 축적되고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사실은 데이터 수집 과정이긴 하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네. 비정형 데이터라서 그렇지. 그쵸. 그러니까 근데 저는 김 이게 팀장 그런 경험한 적 음 있어요?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바꾸고 싶어요."라는 의뢰를 받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별로 어? 없죠. 어? 어? 없죠. 어. 네. 네. 없죠. 그런 어렵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음. 네. 근데 인제 이런 승진, 배치, 순환 특히 직무 순환이나 직무 배치에 조금 다른 지평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음. 스킬 기반 HR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하려다가 좀 못한 부분인데 이런 승계나 배치의 순환에 큰 변화가 생길 때가 기술의 변화랑 산업의 몰락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네네. 들면 MP3 플레이어를 만드는 사업부가 있고 노트북을 만드는 사업부가 있고 뭐 자동차를 만드는 사업부가 있었는데 MP3가 인제 없잖아요. 그럼 MP3 만들던 사람들은 어디 보내요? 아. 아예 조직이 바뀌어 그런 버리면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예전에 어디 LG 보내죠? 휴대폰 사업 접었을 때처럼. 네. 맞아요. 뭐 그럼 디스플레이를 이제 떨어낸다거나 뭐. 그러면 직무 기반으로 이동을 시켜야 됐어요, 그때는. 음. 마케팅은 마케팅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또 미래를 대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사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를 보다 보면 HR에 인제 고민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직무만으로는
어떤 직무의 특성과 역할을 정의하고 그다음 세대를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직무가 계속 바뀌거든요. HR 애널리틱스라는 직무가 뭐 생길 수도 맞아요. 있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스킬 기반의 HR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HR 담당자지만 데이터 분석 스킬이랑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랑 뭐 프레젠테이션 스킬이랑 뭐 설득 스킬 뭐 이런 걸 갖고 있다. 휴먼 스킬 같은 걸 갖고 있다. 그러면 나를 HR 직무 담당자로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 스킬 레벨 3, 커뮤니케이션 음. 스킬 레벨 2, 음. 파이낸스 스킬 게임 음. 레벨 1 캐릭터 이런 같네요. 식으로 봐요. 예. 그래서 음. 그 스킬을 기반으로 이른바 탤런트 마켓플레이스 같은, 어. 그러니까 인제 뭔가 그 스킬 기반으로 갈 수 있는 다른 직무 혹은 이동할 수 있는 직무, 승진 계획 이런 것들을 AI나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HR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3년 뒤, 4년 뒤에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들을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스킬들을 갖췄어요라고 제시를 하기도 음. 하고 그걸 교육이랑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실제로 매년 배치나 순환이 있을 때 직무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포지션에 자리가 비었어.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합당한 스킬을 가진 사람들을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그 사람한테 인제 제안을 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쪼금씩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스킬로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음. 같다는 생각이 정확합니다. 드네요. 음. 네, 정확해요. 그러니까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거 기반으로 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요즘은 되어 직무를 있나요? 쪼개서 그 음. 직무에 요구되는 스킬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보통 음. 직무는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특성이 쪼금 변하기도 하지만 스킬은 좀 길게 가거든요. 음. 음. 예. 그래서 그런 스킬 기반의 HR이 시작되면서 뭔가 데이터나 AI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근데 아직 승진이나 뭐 이런 하이 퍼포먼스 같은 이제 HPI 그룹 같은 경우는 사람의 손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 물론 뭐 데이터 기반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이나 리더십 평가 같은 것도 어세스먼트 센터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를 이렇게 평가를 주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바라본 회사들은 그 위에 리더의 의지, 그 인사팀에서 파악한 맥락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간다. 그럼 혹은 뭐 이런 요즘 경우도 봤어요. 그 사람이 역량은 좀 떨어지는데 로열티가 대단해. 음. 여기에 뼈를 그러니까 묻겠습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국가 중에 해외 법인 중에 정말 잔혹할 정도로 어려운 곳이 있어서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로열티 높은 사람을 보내야 될 수도 있지. 음. 그죠? 그러네.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어쨌든. 근데 하이 퍼포먼스 리더를 그러니까 인디비주얼을 보내면 퇴사해. 혹은 경쟁사에서 음. 데려가.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 라고 음. 한다면 뭔가 일단은 사업이 그렇겠네요. 좋아질 때까지 그 리더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로열티가 높고 커뮤니케이션 진짜 잘하는 사람이 거기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보여주면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그러네요. 이 사람 포지션은 로열티 몇 점 어. 이러고 기록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 포지션에 대해서 "이 포지션은 역량이 높은 사람이 오면 오히려 퇴사를 해요."라는 것들을 정량적인 데이터로 증명을 해서 그걸 알고리즘에 넣기 되게 어렵지 않을까? 아. 그건 근데 인사팀이 파악하고 만약에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뭐 AI를 활용한다든가 할 때 일단 이런 게 데이터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개별 직무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스킬은 무엇이 있는지, 평판은 어떠한지, 방금 이야기한 로열티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게 일단 없어.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AI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아 아직 거고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 그런 그렇구나. 필요성을 느끼기에는 사람이 개입한 요소도 좀 크고 그리고 예전에도 많이 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게 대체된다는 건 사실 HR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몇 번 음. 이야기했지만 임원들이 혹은 리더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인사권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 내려놔야 데이터와 되니까. AI가 더 많이 개입할수록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사권은 축소될 거예요.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인제 약간의 그런 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발 심리나 혹은 방어 예. 심리도 많이 작용한다. 특히 많이 작용하겠네요. 조직에서도 네.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요, 인사가. 그쵸. 막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겠네요. 음. 네. 음. 그래서 고런 이야기로 오늘 배치와 음. 순환, 승진 뭐 데이터를 그러니까 채용 이야기할 때는 사실 되게 많은 이야기를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배치 순환 승진은 음. 약간 한계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스킬 관련해서는 조금 음. 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요런 상황이다. 근데 또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냥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다 발자국으로 다 남길 수가 있고 그냥 챗GPT 4 옴니한테 던져주면 뭐 그냥 대답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말을 더 믿을 수 있는 시대적 분위기가 된다면 그렇게 바뀔 수도 있긴 한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결론으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팀장님이나 기은 님의 질문이 있다면 답변을 해 드리고 소감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은 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는 결국에는 그 로열티나 평판 등의 그런 데이터화하기 어려운 지표들을 어떻게 이러한 AI 기반 인사결정에 포함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까 계속 언급을 해 주셨던 게 그 인사 데이터가 생각보다 정말 별거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러면 팀 내에서는 인사 데이터를 어떻게 뭔가 조직할지에 대한 업무를 따로 담당하는 분이 계시는지, 아니면 그거는 이제 따로 업무로 치지는 않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업무로 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잘 안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음. 데이터화시키는 거는 정말 회사에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네. 데이터를 모을 만한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 틀 자체도 별로 없다. 그리고 음. 그런 틀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는 해외에 있는 HR 시스템을 플랫폼을 많이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네. 플랫폼 하나를 도입하려면 추가로 넣어야 되는 데이터 레이블이 막 수십 개, 수백 개인 거예요. 음. 근데 그걸 개인이 넣기도 어렵고 그리고 인사팀에서 넣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인제 음. 해외 같은 경우는 스킬 기반 직무 기반 HR을 되게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데이터가 또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계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스킬은 단순히 데이터 분석, 뭐 마케팅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을 잘 모아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왜 뭔가 데드라인이 와도 그거를 이제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는지, 뭐 이러한 것들도 다 그 사람의 일종의 사회적인 스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스킬 음. 기반 HR에서 말하는 스킬들에 포함이 되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스킬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스킬이 강화됐을 때 그러니까 스킬을 발휘했을 때에 나오는 아웃컴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복수의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음. 타인이 관찰해서 평가해서 지표화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걸로 하면 보통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휴먼 스킬 중에 갈등 관리 역량 이런 식으로 인제 갈등 표현을 관리 역량.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휴먼 스킬로 보면. 하드 아. 스킬로 보면 당연히 프로그래밍 스킬 뭐 아니면 뭐 재무 회계 아니면 뭐 평가 보상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고 그런 게 좀 나뉘는 것 같고 어 이미 스킬들은 많이 리스트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 데에서는 크게 개념의 혼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원래 처음에 선발을 하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직무 분석을 다 해 가지고 각각의 직무에 어떤 일이 있고 이 일을 하는데 어떤 능력이 있고, 원래는 이게 처음에 파악이 다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기본이. 그래야 그거 기반으로 뭐 선발도 하고 배치도 하고 승진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직이라면 직무 분석해서 만들어진 직무 명세서, 직무 기술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 문제는 이게 너무 빨리 바뀌기도 하고 음. 새로운 사업이 계속 생기는데 각각의 사업마다 이거를 다 직무 분석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그 역량도 없고, 또 더 음. 중요한 거는 그 역량이 실제로 그 직무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근거가 있느냐도 없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기존의 이론이나 아니면은 더 안 좋게 표현하면 편견에 기반한 그런 스킬셋들도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더는 이래야 돼." 뭐 이런 것들? 검증된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기반해서 인제 사람을 뽑고 선발 배치하면은 당연히 만족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죠. 음. 일단 출발은 거기인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예전에 그 큰 기업들도 놀라울 정도로 직무 기술서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데가 되게 많아요, 놀랄 아 그래요? 정도로. 아 그래서 그래요? 교과서는 스킬을 다 있는 것처럼 정리하자라고 이야기하더만. 이야기를 그러니까 스킬을 정리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직원들 음.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해요 근데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스킬에서 맞아, 몸담고, 맞아. 그러니까 그 스킬들이 필요한 직무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작성하면서 이게 내 직무에서 요구하는 스킬인지 그냥 내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맞아요. 스킬인지도 되게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렇죠. 스킬의 레벨을 나눌 때가 더 인제 환장 파티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레벨 1과 레벨 2와 레벨 3가 정말 구분이 가능한 것인가? 그 마켓 수준의 레벨이랑 동일한 것인가? 데이터 분석가에게 데이터 분석 스킬 레벨 1과 HR 담당자에게 데이터 분석 스킬 레벨 1은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맞추기가 맞아요. 굉장히 어려워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 보면 '이걸 왜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라는 그런 음. 그런 거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사실 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스스로 알기가 어렵고 내가 음. 하는 일 중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도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음. 그래서 인제 심리학 쪽에서는 이걸 전공한 사람들이 와서 외부에서 컨설팅을 해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가하고 분류하는 데에 전문가들이 해야지 그 내부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중요하다라고 누군가 주장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직무랑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그럴 오해가 수도 되게 있죠.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제 사람이 내가 뭐 선발을 할 때 어떤 직무의 전문가가 선발한다고 꼭 좋은 사람을 뽑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오해가 너무 많이 싹트기 때문에. 음.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기인 님의 질문에 답변해 봤고, 김 팀장은 뭐 소감 내지는 질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게 기존 한계점을 많이 얘기해 주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 어떤 우리가 의사결정에 뭐 AI든 뭐든 이런 기술을 활용하려면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다. 이게 인제 출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뭐 AI 기반 툴까지 갈 것도 없이 머신러닝 모델링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특히 HR 분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빤한 인사 데이터 말고는 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를 유지한 채로 뭔가 AI 할아버지가 와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제부터 상상의 나래를 좀 펴자면 인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인제 GPT-4.5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멀티모달의 성능이 더 나아져 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자동으로 데이터화되는 기술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MS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그런 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 이 모든 작업 내용을 다 데이터로 기록을 해 놨다가 내가 봤던 거 언제 봤던 거 그거 보여줘 하면은 바로 가져오고 이런 식의 작업이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일할 때 쓰는 PC에 있는 모든 정보 그러니까 뭐 이메일 주고받은 거 뭐 메신저 주고받은 거 주고받은 데이터 파일 보고서 이런 것까지 다 이거 다 비정형 데이터잖아요. 이것까지 다 지표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랑 얼마나 의사소통했고 무슨 스킬이 있고 없고를 다 자동으로 지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전제된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어떤 HR 분야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저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나도 AI에 의해 뽑혔어. 그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본인이, 임원이 나도 임원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임원이 됐어. 네. 그러면 이 다음에 아. 임원이나 석세서도 AI 기반 데이터로 됐을 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인 조직 문화가 있느냐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거 해 봐야 그거 만약에 어떻게 하냐. 사람이 더 어 정확하지."라는 문화라면 안 된다. 이 얘기인 네. 거죠? 네. 음. 사람이 나갈걸요 아마? 그걸 못 그게 받아들이는 문화에서 그걸 하고 있으면 그렇 사람이 이탈할 거예요 인제. 그렇죠. 네. 음. 그다음에 그래요. 그다음에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한들 그렇게 하고 뭐 재지고 볶아 가지고 인사 뭐 배치를 한들 그게 더 잘 됐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쵸. 그러면은 아까 그 배치의 문제에서 이어지는 건데 그러면 음. 조직이 굳이 그래야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왜 음. 굳이 그래야 돼? 지금 방식으로 해도 뭐 큰 문제 없는데 조직 잘 굴러왔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여기에 답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좀 웃긴 얘기이긴 한데, 사람들이 정말 성과 잘 내고 일 열심히 해서 임원이 되고 싶어 할까요? 아니요? 그죠. 아니죠. 일부만 그러는 거지. 어. 일부만 그럴 거고, 어떤 사람들은 어.
임원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또 사장님이 좋아하는 보고서를 잘 쓰고 음. 사장님이랑 골프 열심히 아유. 치고 그렇죠. 그게 어 사람 사는 세상이지. 얼마나 그게 인간적이야. 그게 소위 라고. 사람이 기우는 이제 힘의 방향이잖아요. 편하게 하고 음. 싶고 쪼끔 더 음. 지름길로 가고 싶고 쪼금 더 손쉽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AI와 데이터로 가게 되면 숨을 공간이 없어요. 내가 편법을 음. 쓸 수도 없고 뭐 완벽한 이분이랑 성과 열심히 중심이다. 근데 그런 걸 사실은 '아무도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근 사실 좀 들기도 해요. 근데 데이터나 근데 AI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경우로 승진 내지 뭐 임원이 되는 경우를 방지해서 그런 맞아. 안 투명성을 그러고 싶은 높이려고 거지. 하는 거 아닌가요? 음. 근데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그런 걸 않다는 원하는 집단이 있고 그런 걸 음. 원하지 않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 관계 음. 속에서 한쪽으로 어떤 이제 특히나 데이터나 AI 기반의 투명성 있는 인사가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음. 저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래된 조직 생활하는 직장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특히 음. 오래된 조직 대기업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되게 네. 많이 경험하는데 특히 HR 관련된 이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오면 기존의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 수집단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뭐 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직 문화 진단 도구 같은 거 보면 거기에는 평가 지표들이나 이런 거에 근거가 정말 없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수집한 데이터로는 뭐 모델링을 하든 뭐라든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저는 인제 도구 측정 도구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부터 되짚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걸 아무도 원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전에 측정이 다 잘못됐다. 이전에 그런 의사결정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개선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뒤집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그냥 컨설팅 한번 받아서 그냥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은 도구를 그냥 계속 쓰는 의사결정을 몇 년째 계속 내리더라고요. 음. 그 얘기는 안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성과지상주의가 아니다. 음. 다른 것이 있다. 조직을 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한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결론은 '인간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다.'라고 가는 것 같은데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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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것이 네. 인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네. 되는 것 뭐 같습니다. 약간 씁쓸하긴 음 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제가 뭐 데이터올릭 방송하면서 막 "이제 데이터와 AI로 배치와 순환과 승진이 모두 다 실현이 될 거예요. 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되게 웃긴 일이라고 음. 생각을 해서 오늘 음. 또 현실적인 이야기 한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네. 뭐 이제 17부작의 2개가 끝났으니까 앞으로도 여러 어. 가지 너무 AI와 재밌어. HR, 데이터에 진짜 대해서 재밌어요. 네 예.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아니 이거 뭐 데이터 이야기가 아니어도 그냥 조 네. 과장이 이런 조직 구성과 문화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고 네 음. 이거 모아 가지고 인제 유료 콘텐츠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네. 어쨌든 또 입사를 앞둔 혹은 대학생분들이 우리 방송 많이 들으시니까 요런 정보들을 가지고 오늘 방송 들으시자마자 본인이 가고 싶은 기업에 다트 공시에서 임원들의 어. 학교 전공을 꼭 찾아보시길 바라고 네 특히 근데 성비 조 이런 것도 과장이 얘기한 이런 찾아보세요. 게 네. 대기업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아니면 조 과장이 HR 분야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내가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파고 음. 있는 거군요. 보통 잘 안 보니까. 그니까. 네. 다트에 임원 공시 봐 가지고 전공 어딘지 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네. 네. 성비도 보세요 여러분 성비. 중요합니다 성비. 조직 문화 볼 내부적으로 때. 관리하는 회사도 있어요. ESG나 이런 것들 위해서 음. 내부적으로 어쨌든 임원분들 중에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어떤 회사는 보면 음. 여성분들이 되게 많은 그렇지. 비율을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오히려 음. TO를 관리하는 회사. 이제 음. 여성분들이 청취자라면 그런 회사를 노려보는 것도 본인 임원이 될 생각이 있다면 나쁘지 않죠. 음. 그런 팁들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저희 데이터올릭은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